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수열의 합, 기호 시그마고요. 시그마는 아마 두 타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시그마와 시그마의 성질을 먼저 배우고, 그지?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남는 시간에 간단하게 이 스텝은 좀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뒤에 좀 신기한 거, 뭐 부분분수라든지 뭐 이런 신기한 거 몇 개 있는데 그거 마십시오. 자, 먼저 11번 수열의 합.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기호 시그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적는 애들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적더라. 아무튼 우리 저 영진이는 옆으로 M이라고 그랬는데, 이를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 문제 기준으로 보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7. 자, 수열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다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 거야. A1이 무슨 말이야? 첫째 항. A2 둘째 항.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7항까지 더하겠다 이 얘기지. 네. 요거는 이제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보통 K를 써요. K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었을 때 K가 항수고요. 1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거든. 요렇게 적으시면 1항부터 7항까지 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렵나 이게? 안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5번 C11 더하기 C1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C20.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몇 항부터? 11부터 20 C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게 시그마 기본입니다. 됐나요?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뒤에 일반항, 왜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나 수열의 기본을 얘기할 때 이 일반항 구조가 문제가 되는데, 이 일반항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적으실 때는 뭐 이게 맞냐? 그럼 이 뒤에 들어갈 부분이 일반항이잖아. K가 1일 때는 1, K가 2일 때는 2. 근데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번 같은 거.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맞죠? 그럼 딱 보면 3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돼서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럼 이제 너네가 일반항을 통해서 적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틀렸거든. K제곱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K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 3부터 시작되고 있잖아. 3제곱부터 시작하고 있지. 그럼 실제로 너네가 여기서 적으실 때는 3부터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있어? K 값이 N 마지막에 N이었잖아. N제곱 여기는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시그마를 어떤 식으로 쓰는가 다 될 거예요. 뒤에 한 개 더 볼까?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15번. 그래서 이 파트는요, 문제를 푸시려면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수열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너네가 일반항을 좀 쉽게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수열을 볼 때 이 친구 딱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세 번째 항 넘어갈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 2를 계속 더하고 있어. 그럼 첫째 항이 얼마? 1 첫째 항 1이야? 3. 4 첫째 항이 3이고 플러스 2씩 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이런 수열을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 했지? 등차 수열. 자 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원리에 의해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때 d를 뭐라 그러지? 공차. 공차라는 말이야. 차. 그래서 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 3이지. 그리고 n은 그때그때 바뀔 거잖아. 그 공차 얼마? 2구나. 했나? 3 더하기 2n-2니까 2n 플러스 1.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항에 일반항을 대놓고 가르쳐줬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와? 2 넣으면. 오. 그래서 이 친구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고 일반항은 2k 플러스 1이고 2k가 어디서부터 시작해? 3부터 시작해? 여기 3 넣는 거부터 시작해? 1 넣는 거부터 시작하잖아. 그리고 어디까지 넣어? N. N. 한까지 넣잖아. 이 k 대신에 넣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 써주면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게. I는 뭐예요? I. i요? 네. i 어디 있어요? 4번. 또 가는 거예요? 4번 B8, B9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K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같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고 다른 수열도 있어. 그럼 이쪽 수열의 함수를 K를 가져다 썼으면 다른 수열에는 I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자리 요 위치가 중요한 거야. 요 위치에 있으면 함수란 얘기지.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17번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9 곱하기 10. 그래서 시그마 뒤에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겠어? 뭐 그렇게 고민해. 곱하기 10. K 곱하기 K 플러스 1. 내가 1항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면은 1항일 때는 K가 1일 때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 K 2일 때는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잖아. 그래서 앞에 일반항 구하는 파트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K는 어디부터? 1부터 9까지. 선생님 나 이렇게 쓰기 싫은데요? 난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쓸 거예요? 시그마 K-3, K-4라고 K-2라고 쓸 거예요. 마음대로 해. 그럼 K가 첫 번째 값이 얼마겠어? 4부터 시작하겠지? 4 넣어야 4 빼기 3에서 1, 4 빼기 2에서 2.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거 될 거니까. 그럼 마지막은 K 값이 얼마겠어? 12.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굳이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결국 요 구조가 나오게만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다. 일반항을 어떻게 쓸까? K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쓸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내 맘대로 적어도 되고 내 맘대로 적은 다음에 어차피 정해진 대로 계산만 하면 다 나오거든. 다 똑같이 나와. 침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옆에 19번부터는 반대로 적혀있는 거 푸는 연습을 시키지. 그대로 저 K1부터 넣어. 그럼 첫째 항 얼마? 2. 더하기 둘째 항 얼마? 4.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 6. K가 6일 때까지 더하니까 실제로 그 항은 얼마겠어? 없나요? 쉽죠? 이거 뭐 있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성질. 시그마 계산하는 건 이제 나중에 배우거든? 아직 안 배워.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시그마 성질은 참고로 수투를 배우는 준섭이가 조금 더 친숙할 수도 있다. 이거 리미트랑 똑같거든. 네. 리미트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다. 그럼 이 친구는 각자 시그마 가짜요. 각자
각자 이렇게 시그마 붙여줘서 더한 거랑 똑같다 이 얘기지. 이게 가운데가 빼기라도 똑같아요. 뭐 그렇게 물뚱물뚱 쳐다봐. 아 그냥 빼기도 똑같고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상수항을 앞으로 당겨주고 얘 계산한 거랑 그냥 곱해줘도 똑같다.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야. 근데 문제는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이게 더하기 빼기 되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이제 상수배라 그러거든. 상수배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 되는데 빼기 나누기. 요 가운데 곱하기 나누기면 안 되는. 곱하기요? 어. 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곱하기 BK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원리 생각하면 당연하겠지. 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쳐. 그러면 뭐 K제곱 1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제곱 더하기 10이잖아. 맞아 아니야? 이거는 K제곱만 따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해서 10제곱 더하기 K 따로 이거는 똑같잖아 얘랑 얘랑. 안돼 뭐 문제대로 다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원리를 생각하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이게 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는 또 몇 개 더 있는데 뒤에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문제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그런데 너네가 실제로 나중에 문제를 보면은 앞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내용이 조금 잘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86페이지 9번이거든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구하세요.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반항 만난 다음에 시그마 공식으로 풀 수도 있는 친구야. 있는 친구인데 등차 수열을 잘 배웠다면은 결국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의 10항까지 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등차 수열 합공식 공식. 네. 등차 수열 합공식 기억 안 나요? 공부를 하시면 기억이 나지. 뭐 풀어보셨으니까. 얘 등차수열 합공식이거든. 네.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된다니까. 항수 어디까지? 10항까지잖아. 첫째는 얼마? 그 다음에 항수 얼마까지? 공차 얼마? 이렇게 푸시면 끝나는 거야. 많이 나타나는 거 있어요? 저 9예요 저거. 아 그. 뭐? 저거 9예요. 어디가 뭐야? 9K예요? 이거? 네. AK겠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질문을 합시다. 아니 우리가 수열에서 항상 일반은 AK라고 써요. 이 자리에 9K 절대로 안 들어가. 왜요? 안 들어가니까. 9K라는 게 어딨어 수열에. 9K에서 9 앞으로 뺄 수 있다 아니에요? 아 곱하기면 K를 좀 더 크게 쓰자.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적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니까. 아이 저이씨.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있겠지만 이 파트에서는 시그마 자체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좀 애매하긴 하네. 네. 나가면 좋기는 한데 나갈래? 네. 나갈래?
아, 맞네. 왜 어디다가? 어디 나가? 창문 밖으로 나갈래? 네. 와룡되고 밑으로 나갈래? 네. 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이것도 공식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 이 친구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 봅시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시그마 해갖고 시그마 K는 1 1부터 10까지 K. 맞나? 네. 뭐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K만 있을 때 그럼 계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위에 공식 보세요. 그냥 K 계산, 공식 얼마야? 1, 2, 3, 4, 5, 2분의 N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N 플러스 1. 그럼 끝나. 뭐 이거 어려워? 아니요. 아까 어제 안 어려워. 이거 다 공식이라서. 요 다음 게 좀 어렵지. 근데 그것도 안 어려워. 그것도 공식만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전에 배우는 거죠. 이 친구는 시그마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까? 자 시그마에서 K X는 K는 10 K 세제곱. 어떻게 풀어? 이것도 공식이란 말이야. 봐봐, 어떻게 푼대? 요래. 이번 요래. 저거 제곱 예 그렇게. 그거 다야. 왜 제곱이에요? 공식이 제곱이니까. 이건 맨 마지막 거.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그래서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운 성질이랑 같이 이용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뭐? 9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그러면 아까 배운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 됐나? 저 앞에 3은 왜 T가 있어요? 아까 상수배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했잖아. 아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식 집어넣으시면 6분의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3 곱하기 이 친구는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어떻게 풀어? 그냥 2. 아니지. 항은 1항부터 5항까지 합인데 K가 1부터 5까지잖아. 근데 그 항이 전부 다 그냥 일반항이 2인 거예요. 뒤에 건 일반항이니까. 사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수가 일반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저 항 총개수랑 이 상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뭐까지 어려운 거 없지? 시그마는 쉬워요. 시그마를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은 기본 내용은 쉽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시그마 되게 어려운 내용은 못 내. 왜? 결국 너네가 지금 배우는 수원교육 과정에서의 시그마는 한계가 있거든. 이 시그마가 어려워지는 게 언제 어려워지냐면 이과 가게 되면 미적분 들어가서 거기서 어려워지거든. 자, 그럼 65번. 65페이지, 아니 65, 개념 65. 자, 우리 이거 배운 거 기억나나요? 송준섭 씨, 네. 이 친구 이름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분수. 이거 했는데 그렇지, 당연히. 무한 때문에 부분분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억 안 나? 왜냐면 수토할 때 했는데 너는 죽으라고 숙제를 안 했으니까 기억 안 나겠지? 기억나요? 언쟁이죠. 네, 저 선생님은 기억나요. 부분분수라 그래요. 그래서 수식
이든 숫자든 요 공식이 그대로 통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분수꼴로 되어 있는 식은 어떻게 푸느냐인데 여기서부터는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은 이 부분분수 공식밖에 없고요. 이제 시그마가 어려워지는 게 어느 부분이 어려워지냐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진 않는데 보통 어디서 많이 어려워지냐면 시그마라는 건 근본이 수열이고요. 수열은 근본적으로 수가 나열이 되어 있겠지. 맞나? 그거를 좀 몇 가지 쉬운 것만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공식인데 저 시그마 일반항만 보고 공식이 있겠지 하고 자꾸 집어 던져서 못 푸는 거야. 알겠니? 예. 왜? 이거를 쭉 늘려놓으면 별거 아니거든. K가 1부터 20까지래.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19 20이겠지? K 값이. 이게 K. 20. 곱하기? 네. 20. 여기까지겠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거 공식 없어요. 분의 1. 그러면은 K 공식 거꾸로 역수 만들면 되는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항상 요 구조에서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 볼게. 3-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겠지. 그럼 이 차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실제로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 뒤에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야? 집중.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차가 1씩밖에 안 나요. 네. 그럼 실제로 다 어떻게 부분수가 뜯기냐면 이렇게 뜯기고요. 주섭이는 소통할 때 계속 봤지, 그지? 이거요? 네. 1 나온 거 아니에요? 1. 이게 리미트냐, 임마? 그러다 보면은 요 부분이 다 사라져. 더하기 빼기 때문에. 그지? 그 실제로 남는 게 맨 앞에 항이랑 맨 끝에 항밖에 안 남겠지?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잘 보셔야 돼. 잘 보시면 바로 연달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맨 앞에 맨 뒤에 한 개씩만 남는 케이스도 있고 앞뒤로 두 개씩 남는 케이스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본인이 쭉 써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얌통머리 없이 눈대중으로 풀려고 그러면 맨날 틀리는 파트 이 파트야. 그러면 이 파트로 따라가는 애들은 다 뭐냐면은 얌통머리가 없다. 얌통머리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지? 양치기 소년들이다. 영진이다. 야, 서영진 저 지구 갈 거라도 저런 바에 여기 나와서 저 무슨 저 뭐하냐? 여자 꼬시고 있는데. 삼천국년 의자왕이야? 여자 대령이요. 의자왕.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부분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신기한 거 막 있는데 마지막 신기한 거는 분모의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얘도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쭉 늘어져 있다라는 걸 알아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뒤에 있는 일반항 자체를 좀 정리하는 게 속이 편하지. 예. 그래서 이거 분모 분모네. 분모 뭐 유리와. 욕설. 욕설. 뭐라고? 욕설 막. 누가? 영진이. 왜? 방해. 뭐라 그랬어? 나 못 들었어. 아이씨. 아, 그게 여기구나. 그래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건 계산 어떻게 해? 곱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그러면 분모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나는 자리를 바꿔서 적을게. 됐나요? 이렇게 유효한 다음에 이걸 또 쭉 나열해서 적어보는 거야. 그럼 K1일 때 루트 마이너스 루트 주사 화상이 어려운 거구나. 저 바뀌었는지. 15니까 루트 16 플러스 마이너스 15. 근데 순서 보시니까 좀 이상하지? 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적으실 때 항상 요 안에 있는 걸 그냥 앞쪽에 적어주고 하시는 게 제일 속이 편해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 얘가 앞으로 올 거고 얘가 뒤겠지. 그 다음 얘 앞으로 오고 뒤로 가고 그 다음은 또 역시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친구 역시나 또 다 사라지는 구조가 되겠지. 너 되게 신박한 내용 있나 여기? 없어요. 단 이 파트는 전 파트가 노가다성 계산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하실 때 이 파트는 얼마나 본인이 수식을 다 적어서 선생님이 적듯이 예쁘게 또박또박 다 적어서 하느냐가 이 단원의 그런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파트다 보니까 반드시 숫자를 예쁘게 수식을 계산하시면서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맨날 몰라요. 예? 그래요. 일단은 요거는 요까지고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에 바로는 안 할 거고 좀 이따가 할 거고 시간은 이거밖에 없어. 여기가 뭐 어려운 내용이 있더나? 단지 못생겼잖아. 이상하게 생겼잖아. 뭐 자꾸 많이 적으라 그러잖아. 시험 파트 못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그래. 게을러서 안 해서 시험 파트가 어려우면은 안 하는 거야.